뭐 대표적으로 아이유 다이어트, 뭐 설현 다이어트. 그러니까 사실 거의 굶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의 극단적인 형태로 23시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한 시간에 모든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방식이 아니라 이 정도면 계속 할 수 있겠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홍코치입니다. 비슷하죠? 또 누구 거 있지? 킹유지입니다. 이제 오래 걸렸습니다. 2019년인가 20년인가 20년일 거예요. 20년에 시작해서 지금 24년이니까 뭐 누구는 진짜 빨리 가면 한 달만 해도 가고 뭐 하더라고요. 유튜브 구독자 10만 여러분들 덕에 천천히 조금씩 성장해서 결국에는 달성을 해냈습니다. 실버 버튼을 받아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함께 열어보고자. 이게 마침 또 실버 버튼이 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뭔가 너무 좀 힘이 가벼워졌어요. 너무 작아졌네. 불안합니다. 이게 유튜브를 10만을 달성을 하면 신청을 하라고 떠요. 이걸 어워즈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좀 더 내면 뭐 추가로 몇 개를 더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왜냐면 혼자만 하는 유튜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팀원들 거 개수만큼 줄 수 있다 뭐 하더라고요. 뭐가 너무 작은데? 뭐지 이거?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첫 번째 구독자를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죠. 누군지를 몰라요. 1이라고만 나와요. 맞잖아요. 아이디가 안 나오는데 구독자 100번째, 1000번째, 10만 번째 구독자도 같이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뭐 약간 이런 말이 이게 써 있습니다. 유튜브 CEO. 이야. 야, 근데 이렇게 작아졌다. 진짜 작아졌다. 이렇게 작아. 원래 한 요만 하잖아요. 그쵸? 맞아.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네. 10만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제 유튜브 목표는 가늘고 길게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채널. RB의 모토 아닙니까? 그쵸, RB의 모토이자 제 삶의 모토입니다. 가늘고 길게 가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는 건 뭡니까? 김유진입니다. 사실 김유진 다이어트 1편이 좀 반응이 좋았어서 오늘 다룰 주제는 시대별 다이어트입니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유행했던 다이어트 방법들을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열거하자면 덴마크 다이어트라는 게 있었어요. 두 번째, 한방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 다이어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피디님이 사실 넣어놨던데, 이게 그 다음에 나올 게 원푸드인데 원푸드랑 바나나를 굳이 같이 넣으신 이유가 좀 저희가 궁금하긴 합니다. 왜 자꾸 바나나랑 저를 엮으시는지 제 이해는 안 가요.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 이제 음식 한 놈만 패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아이유 다이어트, 뭐 이건 이제 총칭 아이돌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아이돌 분들이 급하게 살을 뺄 때 쓰는 다이어트 기법.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꽤 많이 들어보신 걸 텐데,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OMAD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One Meal a Day라는 거의 약자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1일 1식이에요. 1일 1식.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건강식 중심의 다이어트. 뭔가 딱 봐도 좋아 보이죠? 이제 요게 이제 최근의 추세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하면 약간 악명 높은 다이어트로 유명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끼 계란 2개 정도에다가 뭐 블랙커피 하나, 두 번째 끼니 야채랑 뭐 육류, 붉은 살코기라든가 이런 거, 저녁은 또 계란이랑 뭐 샐러드, 이런 식으로만 먹고 끝내요. 탄수화물을 좀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식단이 이 덴마크 다이어트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덴마크 다이어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덴마크의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식이요법이다라고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지만, 사실 덴마크 뭐 의료기관에서 이런 방법을 실제 시행한 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잘못 알려졌죠. 이게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짧은 기간 동안 지속하는 다이어트예요. 한 2주 정도를 잡고 들어가는 다이어트고, 이 덴마크 다이어트의 장점은 살은 진짜 뭐 효과는 있다고 해요. 체중 감량 효과가, 왜냐면 탄수화물을 뭔가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만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뭐 800, 막 1200?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 2200에서 400 정도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1000칼로리밖에 안 먹고 극단적으로 체중 감량이 일어나죠. 뭐 실이 많겠죠. 뭐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근손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극단적인 식이 제한으로 인한 뭐 어떤 약간 식이 장애들 뭐 일어날 수 있고요. 영양실조, 그러니까 영양실조까지는 아니라도 영양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이 덴마크식 다이어트의 명확한 한계는 짧은 기간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유효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폭식 이후에 재정비를 할 때 정도 이용할 수 있고, 결론 별로다. 이거를 다이어트 방법으로 사용하기에는 영양적인 측면, 지속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별로고, 그냥 사실 극단적인 소식과 탄수화물 제한 플러스 블랙커피 정도의 다이어트긴 하다. 그냥 덴마크라는 이름이 좀 그럴듯한 거고, 사실 그게 덴마크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됐다는 근거도 없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방 다이어트. 이거는 이제 한의원에서 한방 다이어트라는 말을 슬로건 내세워서 실제 다이어트 기법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한방 다이어트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체중 감량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살찌는 체질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좀 그 방향성 자체가 좀 바람직하긴 하죠. 어떻게 이제 이게 이루어지냐면, 저도 막 엄청나게 막 그런 의학적 지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4개의 체질로 사람을 나눈 다음에 그 체질별 다이어트 방법이 다 다릅니다. 또 침을 이용해서 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다이어트가 잘 되게 좀 돕는다든가, 감히 제가 그런 한의학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 살이 빠지기는 어렵다는 건 확실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운동과 병행하고 식단과 병행하는 보조적 수단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명확하게 있다는 근거는 사실 좀 미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다이어트 지식, 운동과 병행하고 식단과 병행하고 했을 때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졌을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유의미한 다이어트 방법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갖는 장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체질별로 맞는 그 맞춤형 다이어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체계적이잖아요. 또 그 약재들 중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 그 약물들 아니 약재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까 방금 얘기한 그 약물들에 비해서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을 수 있어요. 극단적인 효과를 받을 수는 없지만 좀 부작용이 적을 수 있다. 근데 또 굉장히 잘하시는 그 의원을 찾아갔을 경우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과가 정량화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단점이겠네요. 되게 많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실제로 한약재가 잘 받는 체질이 또 있고 안 맞는 체질이 있다 하더라고요. 결론, 사람 바이 사람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잘하시는 의원을 찾아가서 체계적으로 받았을 때 효과가 있고, 그것만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침만 놓는다고 살이 빠진다 이런 건 좀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다음 바나나인가요? 예, 바나나입니다. 자꾸 피디님도 그렇고 진유나도 그렇고 자꾸 바나나를 저 좋아한다고 이렇게 모함하시는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나나. 진유나 솔직히 지가 더 원숭이 같으면서 왜 나한테 맨날 원숭이라고 하는지. 진유나 열러 와. 옆에서 구경해, 여기서. 바나나 다이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원푸드 다이어트의 한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에서 되게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행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국까지 들어왔던 다이어트 방법이고, 그래서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한두 개 정도 먹고 물을 먹습니다. 그 점심이랑 저녁은 그래도 일반식을 먹어요. 대신에 과식하지 않아요. 아침에 바나나 2개 먹는다고 바나나 다이어트고, 그리고 이제 간식은 절대 금지, 바나나만 허용. 아, 이게 뭐냐고. 뭐 무책임한 다이어트. 약간 이름을 왜 굳이 바나나인지도 내가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하면서 계속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바나나 다이어트?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바나나 다이어트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게 이제 갖는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일반식을 허용하기 때문에 좀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만 바나나를 먹으면 점심 저녁은 일반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칼륨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면 붓기가 실제로 좀 빠져서 다이어트가 조금 더 되어 보이는, 붓기가 빠져 보이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아침에 바나나만 먹는 건 탄단지 밸런스가 너무 깨지죠. 그러니까 막 배고프면 바나나만 계속 먹게 하잖아요. 일반식을 아무리 점심 저녁을 먹어도 이게 탄수화물만 계속 먹게 되고 단백질 섭취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생각보다 바나나가 칼로리가 높잖아요. 칼로리도 높고 공복에는 먹으면 안 좋다고 하죠. 흡수가 빠른 만큼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요즘 또 다이어트의 추세가 옛날에는 그냥 영양소만 따졌다면 혈당 관리, 인슐린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현대의 추세에서는 맞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당 쫙 올라가는 바나나 2개 먹어버리고 뭐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지 않죠. 네. 자, 다음은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놈만 패는 다이어트고,
예를 들면 그 진윤아가 조식 뷔페 가면 한 놈만 패는 거랑 비슷한 다이어트인데요. 음식 하나만 계속 먹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원푸드가 왜 효과가 있냐, 뭐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너가 먹을 수 있는 건 감자밖에 없어, 뭐 오이밖에 없어 하면 이거 먹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다이어트의 실제 효능으로 이어지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해놓고 햄버거 다이어트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 원물 탄단지 밸런스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품, 단일 식품에 탄단지가 다 들어가 있는 식품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에 완벽할 수 없다. 곧이어 말씀드릴 건데 디톡스의 방법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 다이어트예요. 본격적으로 2000년대 중반 네. 넘어오는 다이어트고, 뭐 대표적으로 아이유 다이어트, 뭐 설현 다이어트, 급하게 살을 빼서 뭔가 무대에 올라가야 될 때, 이럴 때 이용하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특징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뭐 아까 그 덴마크 저리 가라예요. 뭐 아이유 다이어트 보면은 아침에 사과 하나 끝, 뭐 점심에는 고구마를 한 개 먹고 끝,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 하나 끝. 도합 칼로리가 지금 사과 하나에 단백질 쉐이크 하나에 고구마 하나 이렇게 하면 500에서 600선? 진짜? 그러니까 사실 거의 굶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여기에 연예인 다이어트는 특징이 뭐냐면 그 연예계 활동이나 실제 그 신체 활동이 병행된다는 점입니다. 그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한방 다이어트를 제외한 극단적인 다이어트들은 식이 조절만 극단적으로 하고 거기에 운동이 병행되진 않는데, 이 아이돌 다이어트는 실제로 운동까지 해버려요. 운동 또는 뭐 실제 연예계 활동들을 하면서 소비 칼로리가 엄청난 와중에 먹는 건 이렇게만 먹는 거죠. 단점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안 빠지고 배기겠습니까?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효과는 확실하다. 근손 실이고 뭐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예. 여자분들이 정말 급하게 뭐 내가 2주 뒤에 웨딩 촬영이다. 근데 아직도 62kg다. 뭐 이러면은 이제 12kg 아니거든?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지속 가능성 너무 낮고 요요 가능성 너무 높고 건강에 너무 안 좋다. 건강에 너무 치명적이다. 자, 다음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공복 시간 늘리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복 시간 확보하기. 그래서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건 16대 8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16이랑 8이랑 더하면 뭐죠? 24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6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하고 8시간 동안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공복 시간 16시간, 이게 제일 큰 포커스거든요. 뭘 먹느냐보다는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하기가 쉬워요. 8시간 땡 치면 그때, 근데 또 그때도 당연히 과식이나 폭식은 금지겠지만 혹여나 8시간 동안 조금 과식을 하더라도 이게 한 번 먹었을 때 먹을 수 있는 그 흡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끼니를 나눠서 계속 먹는 것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16시간은 공복을 지키고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게 끊어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덜 찔 겁니다. 그 공복 시간에 뭐 물, 커피, 차 이런 건 또 먹어도 돼요. 어쨌든 이게 이제 갖는 장점은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기가 좀 쉽고 상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제 증명된 효과는 뭐가 있냐면 일단 체중 감량 가능성, 인슐린 민감도 개선, 그다음에 체내에 있는 염증 수치가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세포에 있는 노폐물이 좀 정리가 되고 노화 예방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방식 아까 16대 8 방식만 얘기를 했지만 또 5대 2 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주일로 나눠서 5일 동안은 그냥 정상 식이를 합니다. 이틀 동안 저열량식을 해요. 5에서 한 800칼로리 정도의 저열량식을 이틀 하는 거죠. 그래서 5일 먹고 이틀은 저열량, 5일 먹고 이틀은 저열량,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5일 먹고 아이유 다이어트하고 5일 먹고 아이유 다이어트하고. 맞아요. 명확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임산부 안 돼요. 임산부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다이어트 방식이고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양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손실을 우려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혈당이 있거나 뭐 아니면 당뇨병이 있거나 하신 분들에게도 뭐 추천해드리는 적합한 다이어트 방식은 아닙니다. 이제 OMAD 다이어트는 그 원데이 어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헐적 단식의 극단적인 형태로 23시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1시간에 모든 것을 사실 1시간 동안 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뭐 약간 강제적으로 이게 체중 감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시간 안에 실제로 1200에서 1800의 그 하루 열량 섭취량 정도를 다 먹어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1200에서 1800을 1시간 동안 먹으려면
약간 고열량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가렸던 단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한 방식이잖아요. 디톡스라든가 뭐 이런 효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좀 멀어진 완전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용하는 간헐적 단식의 극단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 체중 감량이 목표인 사람들에게만 좀 권해질 수 있는, 추천하지는 않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유행했던 다이어트를 보면 정말 체중 감량에만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숫자에만 좀 집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피디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곡인 게, 옛날 다이어트 CF들을 보면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허리 둘레를 강조하거나 옷을 입고 있는 핏을 강조하거나 뭐 근육을 강조하거나 이런 CF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다이어트의 그 기조 자체가 몸무게보다는 눈바디에 초점을 맞춘 다이어트 방법으로 조금씩 이 시대 풍조가 옮겨가고 있다는 걸 CF에서부터 보여집니다.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정답적인 지속 가능한 건강식 중심의 다이어트. 딱 봐도 뭐 이게 정답처럼 보이잖아요. 이름에 그냥 방식이 다 나와 있어요.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건강식 중심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기서 또 강조되는 게 가공식품보다는 원물 중심.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식사 패턴을 좀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막 배고플 때마다 그냥 한 번씩 때려 넣는 게 아니라 보디빌더들 하듯이 이런 것들이 좀 초점이 맞춰진 다이어트 방식이죠. 아시다시피 이게 가장 정답에 좀 가까운 다이어트 방식이고, 지속 가능하고 체질 개선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근본적인 체질 문제, 뭐 어떤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체중 감량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진님도 그런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식단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유진님이 지금 드시고 있는 식단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현재 식단을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잡곡밥에 210g, 남백 150, 계란 2개, 그리고 고단백 치즈 하나 올려서 먹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끼니에 프레퍼스 업체에서 닭가슴살 데리야끼 덮밥이란 걸 먹어요. 아시다시피 닭가슴살 하나 탁 올라가 있고 밥 하나에 야채, 데리야끼 소스 약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끼니는 미트리 촉촉통살 닭가슴살에 고단백 치즈 햇반 하나 이렇게 먹고, 운동 끝나고 나서 3대500 WPI 바나나 하나. 왜 웃으세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끼니로 먹는 게 햇반 잡곡밥 하나, 고단백 치즈, 난백 200, 그리고 미트리 닭다리살, 오븐 구이. 그거를 딱 먹는 게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한 대충 2400에서 500 정도 칼로리가 나오고, 보통 탄수화물 한 330 정도에 단백질 200 언저리, 지방 50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시대별 다이어트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굉장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과거의 다이어트 방식들은 좀 극단적이고 진짜 말 그대로 체중을 떨어뜨리기 위한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식들이 좀 많았다면, 뭐 현대로 좀 넘어오면서 건강까지 같이 챙기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란 말이 사실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다이어트의 키워드 이제 핵심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체질을 좀 개선하고 뭐 조금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너무 견디기 힘든 방식이 아니라, 이 정도면 계속 할 수 있겠는데? 정도가 되는 다이어트 방식을 접근하시는 게 어찌 보면 나은 것 같아요. 운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자,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한번 댓글을 계속 남겨주시고 좋은 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닉네임을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댓글 남겨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가늘고 길게 행복한 보디빌딩 라이프를 즐기면서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 맛이다. 너무 작다. 아이씨.